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뚜알 JS예요. 온난한 기후와 아름다운 바다, 맛있는 먹거리들로 휴양 기분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곳인 오키나와에 다녀온 기록들을 업로드해요. 아시아의 하와이라 불리기도 하고 일본인들이 뽑은 1위 휴양지인 오키나와. 지금은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답게만 보이는 곳이지만 이 작은 섬에는 긴 역사가 있어요. 시족 중심의 새 왕국으로 시작해 14세기 초 통일되면서 류큐 왕국의 시대가 열렸어요. 류큐 왕국의 정치 아래 중국, 일본과도 활발히 교류하던 중 17세기 초 규슈 남부의 사스마 번에게 침략당하고 그 후 메이저 정부에 의해 오키나와 현으로 되면서 독립왕국의 역사가 끝이 나게 되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미국과 일본 군사가 참혹한 전투를 벌인 격전지로 아픈 역사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지역이라고 하네요. 지금도 나아섬의 15% 정도를 미군 기지가 점유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 환경, 경제, 안전 등의 문제가 종종 이슈화되기도 해요. 자, 그럼 함께 중요한 여행지 영상들을 봐볼게요. 오키나와는 일본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데 한국에서는 직항으로 2시간 내면 갈 수 있어 접근성이 좋은 관광지예요. 오키나와 여행은 렌트를 해서 돌아다니는 것을 추천해요. 주의할 점은 운전대 방향이 한국과 반대라 헷갈리기 쉽다는 거예요. 꼭 국제 면허증을 미리 신청해서 가세요. 먼저 오키나와 월드에 있는 교쿠센도 동굴을 갔어요. 비가 와서 실내 관광으로 꽤 적절한 선택이었어요. 30만 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친 동굴로 동굴 규모로는 일본에서 2위, 동양의 석회 동굴 중 최고라고 하네요. 가파른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어마어마한 크기의 종유석과 석순이 보여요. 불상의 모습을 한 신기한 종유석도 구경할 수 있었어요. 교쿠센도는 미국의 통치를 받던 1967년에 최초로 발견되었다는데 그 규모와 자연적으로 생겨난 기이한 모형들이 꽤 인상적인 곳이었어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슈리성도 갔는데 아쉽게도 호우 강풍주의보로 구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일본 침략을 받기 전 450년의 역사를 지닌 류큐 왕국의 문화를 엿볼 수 있었어요. 저는 2박은 하얏트 리젠시, 2박은 리츠칼튼 호텔 이렇게 숙소를 정했어요. 하얏트 리젠시 나아 오키나와는 공항과 가깝고 국제거리 초입이라 접근성이 좋아요. 글로벌 체인 호텔답게 시설도 깔끔한 편이고요. 오키나와에 왔으니 라멘은 꼭 한번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본에서 매우 유명한 라멘 맛집인 이치란 라멘에 들렀어요. 일본 어느 지역에 가든 볼 수 있는 라멘집인 만큼 관광객은 물론 현지인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미안해, 동영상이야. 여기 네이클로바. 나중에 또 만나. 아메리칸 빌리지는 알록달록한 건물과 야자수, 세련된 거리로 미국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는 마을이에요. 멀리 여행 와 있는 듯한 특유의 이국적인 분위기가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오키나와 명소인 아메리칸 빌리지 안에 있는 지바고 커피웍스도 갔어요. 일본은 자국의 커피 문화에 꽤 자부심이 있다고 해요. 여보 어디 가? 여기 어디게? 여기 남자는
오키나와의 대표 관광지인 추라우미 수족관도 당연히 방문했어요. 전 세계 두 번째 규모의 아쿠아리움인 680종 이상의 다양한 수종과 특별한 바다 생물들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희귀한 생물도 많이 있었어요. 클라이막스는 추라우미 수족관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고래상어를 합니다. 통일이 수족관 안에서 헤엄치는데 그 크기가 압도적이기도 했지만 생김새가 귀여워 한참을 바라보았네요. 운 좋게도 고래상어의 식사 시간에 가서 먹이를 먹는 모습도 직관했어요. 고래상어는 워낙 희귀한 데다 인간을 위협하는 생물도 아니어서 행운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오키나와 앞바다에 특정 계절에 출몰한다고 하니 단연 섬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떠오를 법해요. 해변가는 세 곳을 가보았어요. 첫 번째는 에메랄드 비치로 추라우미 수족관 바로 옆에 있어요. 해변은 생각보다 크지 않지만 물이 이름처럼 에메랄드빛이 정말 아름다웠고 얇고 긴 지형에 고운 모래가 깔려 있어 해수욕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었어요. 두 번째로 묵은 호텔은 더 리츠칼튼 오키나와예요. 여기서도 2박을 했는데 오키나와 본섬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라고 불리는 나고만을 마주하고 있어요. 오키나와 호텔 중에서 고급 호텔에 속한답니다. 명성에 걸맞게 호텔의 분위기는 차분하고 격조 있어요. 리츠칼튼의 철판 요리 레스토랑인 키세에서 코스 요리도 먹었는데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입에서 살살 녹는 맛이 최고였어요. 오키나와 여행 계획이 있는 이들에게 꼭 한번 추천하고 싶은 호텔 레스토랑이에요. 야외에서 밤하늘을 구경하던 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오키나와 하면 아름다운 바다를 빼놓을 수 없죠. 나고의 바닷속을 산책하는 이색적인 경험을 했는데 바로 세븐 오션스 클럽의 마린워크예요. 환상적인 바닷속 세상을 직접 볼 수 있는 투어로 산호를 드나드는 형형색색의 물고기들과 함께하는 해양 산책 코스예요. 언제 또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재미있고 독특한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오키나와 여행에서 또 안 먹어볼 수 없는 게 소바예요. 나아 근처에도 유명한 곳이 많지만 미야자토 소바는 로컬 분위기로 맛볼 수 있는 곳이라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곳이라네요. 100년이 넘는 전통의 작은 마을의 식당 같은 귀여운 외관이에요. 오키나와 소바는 메밀이 함유된 본토 소바와는 달리 밀가루 면이 나와요. 우동 같은 느낌인데 가다랑어로 만든 국물과 깔끔하게 어우러져요. 일몰 명소이자 스노클링 명소로 잘 알려진 세소코 비치예요. 역시 바다색이 너무 예뻤지만 바닥이 돌바닥으로 맨발로 바닷속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참조하세요. 제가 가장 재미있게 즐긴 곳은 리츠칼튼 키세비치예요. 개인적으로 물을 무서워하는 편인데 구명조끼를 입고 신나게 놀았어요. 워터파크처럼 여러 놀이 시설들을 두어 물놀이 하기에 정말 좋았어요. 오키나와에서 호캉스를 하는 것은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는데 이번 여행에서 제대로 버킷리스트 하나를 지우게 되어 뿌듯했어요. 온화한 날씨, 동양과 서양이 섞인 이국적인 분위기, 다양한 맛과 멋, 팔색조 같은 매력의 오키나와 여행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